극정은 한암윤 언사현 출신인데 그의 할아버지인 극검이 영제 말년에 익주자사에 임명되어 촉으로 들어가게 되었기에 극정의 아버지인 극읍을 포함한 가문 전체가 극검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유원정과 한영재기의 기록을 보면 극검은 탐욕스럽고 잔인했으며 세금도 난잡하게 거뒀다고 나오므로 그는 탕관오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상, 조지 등이 주도한 백성들의 봉기가 일어나 극검은 죽임을 당했고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었기에 극읍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촉에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극읍은 장군 맹달의 도독이 되었는데 그는 맹달이 위나라에 항복을 할 때 맹달을 따라서 위나라로 가버립니다. 게다가 극정의 모친이 재혼을 해버렸기에 극정은 말 그대로 고아가 되어버렸으나 그는 가난해도 평안하게 지냈다고 하며 학문을 좋아하여 옛 성현들이 지은 경서와 사설을 널리 많이 읽었습니다. 극정은 글을 짓는 데 뛰어난 재능이 있었기에 약간의 나이에 궁궐로 들어가 황실내의 문서와 기록을 관리하는 직책의 말단이 되었고 여러 차례 승진하여 비서랑, 비서령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런데 황실내의 문서와 기록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기밀 사항을 다루기도 하고 황제와 직접 소통할 기회도 있었기 때문에 꽤 중요한 위치였으므로 극정은 자신의 재능을 총나라 조정에 인정받은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총나라의 특이한 점을 하나 알 수 있는데 맹달과 황건의 처자식의 처우에 대한 사례에서도 보이듯이 총나라는 적에게 항복한 배신자들의 처자식을 연좌제로 처벌하기보다는 오히려 능력만 있으면 관직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면 일흥대전에서의 참패로 입은 피해의 여파가 생각보다 컸어 쓸만한 인재가 만성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거나 인덕을 중요시한 유비의 뜻을 받들어 연좌제를 시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극정은 내직에 있으면서 황간 황허와 함께 업무를 처리하며 30여 년을 지냈는데 그는 황허와의 사이가 매우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승진을 하지 못해 600석에 불과한 관직에 있었으나 다행히도 황허에게 해코지를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경료 6년 위나라가 총나라를 향한 대규모 정보를 감행했을 때 등에는 총나라 군대의 허를 찔러 우회의 공격을 성공시킵니다. 그래서 유선은 초주의 계책을 써서 등에에게 사신을 보내 항복을 청했는데 이때 등에에게 보내는 서신을 극정이 썼습니다. 264년에 종회가 성도에서 난을 일으켜 한 차례 비바람이 분 후 유선은 낙양으로 불려가게 되었는데 당시 상황은 매우 혼란스러웠고 유선이 너무 급작스럽게 낙양으로 가게 된 것이라 촉의 대신들 중에서 유선을 따라 가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오직 극정과 전중독 장통만이 처자식을 버린 채 단신으로 유선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극정은 빈틈이 없을 정도로 유선에 대한 보좌를 기가 막히게 했기 때문에 유선은 몹시 분해하고 탄식하며 극정을 늦게 안 것을 원망했습니다. 한진 춘추에 따르면 사마소가 유선에게 주연을 베풀며 그를 위해 촉의 전통 예술을 선보이도록 했는데 곁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가슴 깊이 사무처하고 슬퍼했으나 오직 유선만이 기뻐하고 웃으며 태연자약했습니다. 그래서 사마소는 가충에게 사람의 무정함이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를 수 있는가? 아무리 제갈량이 곁에서 보좌하더라도 나라를 오랫동안 보존하지 못했을 것인데 하물며 강유가 어찌할 수 있었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가충은 사마소에게 이와 같지 않았더라면 전하께서 어찌 총나라를 아우를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다른 날에 사마소가 유선에게 잠옷 촉이 그립지는 않으시오? 라고 질문했는데 유선은 요즘 즐거워서 촉이 그립지 않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이후 극정은 이 이야기를 듣고는 유선을 백길 청한 다음 만약 왕이 다음에도 물으시면 마땅히 우시면서 선인들의 분묘가 멀리 농과 촉에 있으므로 마음이 서쪽에 있어 슬프고 하루라도 그립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시고 이어서 눈을 감으십시오. 라는 조언을 합니다. 이후 사마소가 유선에게 재차 촉이 그립지 않냐고 묻자 유선은 극정이 시킨 대로 똑같이 말하고 행동했는데 사마소가 어찌 극정의 말과 같은 것이오? 라고 정곡을 찌르자 유선은 놀라서 사마소를 쳐다보며 진실로 존명과 같습니다. 라고 했으므로 좌우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웃었습니다.
앞서 극정은 유선에게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눈을 감아야 한다는 제스처까지 일일이 조언을 해줬는데, 이를 봤을 때 극정은 유선의 행동과 말에 대해 일일이 신경을 썼던 것으로 보이므로 유선은 극정의 보좌가 없었더라면 이것보다 더 심각한 일화를 여럿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태시 연간에 극정은 안양현의 현령에 임명되었고 파서태수로 승진을 하게 됩니다. 태시 8년 사마염은 조서에서 극정은 예전에 성도에 있을 때 곤궁에 빠져서도 의리를 지켜 충조를 어기지 않았고 등용되어서도 진심을 다해 일을 맡아 주선하고 처리하여 시족이 있으니 이에 극정을 파서태수로 임명한다라고 했습니다. 함령 4년 극정은 눈을 감았는데 그가 저술한 시와 구와 같은 것들이 거의 100편 정도 있었습니다. 극정은 명예와 돈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겼고 오로지 문장에만 마음을 기울여 사마상여, 반고, 채옹 등이 남긴 문장과 글의 문체부터 당대의 아름다운 문장과 훌륭한 글까지 익주지역에 있는 것이면 어떻게든 구해서 깊이 연구하고 탐구하며 거의 전부를 섭렵했습니다. 당대의 대다수 사람들이 강유를 비판해서인지는 몰라도 극정은 자신이 저술한 글에서 강백약은 상장이라는 중요한 자리에 있었으며 무신아들 중에서도 높은 자리에 있었다. 그럼에도 집은 낡아빠지고 재산은 남는 것이 없었으므로 옆방에서 첩과 사적으로 즐기거나 뒤뜰에서 음악을 즐기지도 않았다. 의복은 제공받은 것만 입고 거마도 준비된 것만 탔으며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하여 사치를 부리지도 인색하지도 않았으니 관에서 지급하는 비용은 즉시 소진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를 살펴보면 탐욕을 부리는 자들을 억제하고 혼탁한 자들을 엄히 다스리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욕정을 억누르고 절제하기 위함이었다. 그야말로 이와 같이 하여도 만족했기에 많은 것을 구하지 않은 것이다. 평범한 사람들의 담론은 항상 성공한 자를 찬양하고 실패한 자를 헐뜯으며 자신보다 높은 자를 떠받들고 낮은 자를 억누르기에 모든 이들이 강유가 자신의 시체를 매장할 곳도 없이 죽어버리고 그의 종족이 멸망했다는 이유로 폄하하고 깎아내리면서 다시 헤아리거나 공적을 들추어내지 않으려 하는데, 이는 춘추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도리와 다르다. 강유가 지칠 줄 모르며 학문을 좋아한 것과 청렴하고 검소한 점은 한 시대의 모범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극정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휴머님들께 감사드립니다.